네, 먼저 우리 몸의 췌장은 위와 12장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약 15cm 정도의 길이이고요. 무게는 100g 정도 됩니다. 또 이 췌장에서는 하루에 무려 1.5리터의 췌장액을 늘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췌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이 췌장에 대해서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췌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 1.5리터의 췌장액에서 바로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화 효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 효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분비가 됩니다. 탄수화물의 소화 요소인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지방의 소화 요소인 리파제. 여기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 요소는 다른 장기에서 같이 분비하기도 하지만 지방의 소화 요소는 오직 췌장에서만 분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큰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들의 소화 효소를 모두 췌장에서 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췌장의 소화와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췌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소화와 흡수, 대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에 있어서 소화 효소를 세 가지 모두 다 분비한다라는 췌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바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어떤 호르몬이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호르몬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포도당이 섭취가 되면 바로 이 포도당을 여기저기 필요한 세포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바로 인슐린이 합니다. 혈액 속에 당 수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자,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다 이럴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당을 합성해 줌으로써 혈당을 올려줍니다.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인체에 정상적인 안정적인 혈당을 지켜준다는 거죠. 글루카곤은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주고요.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냅니다. 췌장의 기능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고 또 혈당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분비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내거나 또 혈당을 조절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큰 장기이기 때문에 바로 췌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췌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당뇨병이 생기는 기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네 가지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쉬워요. 밥, 빵, 면, 떡입니다. 밥이 없을 때는 빵을 먹기도 하고 또 라면이나 국수 같은 것을 먹기도 하고 또 한국인들은 떡을 또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떡을 많이 좋아하시죠. 또 젊은 친구들은 과자나 빵을 또 많이 먹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면 혈액의 상태는 고혈당이 됩니다. 인체는 고혈당의 상태는 정상으로 느끼지 않아서 혈당이 갑자기 너무 상승했네, 빨리 혈당을 내리자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냐? 바로 췌장에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빨리 내려주죠. 그리고 이 당분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바로 간에 저장해 놓고 봅니다. 그래서 간에 먼저 글리코겐 형태로 원래 간은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면 간에서 글리코겐이 또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또 계속 넘쳐나면 혈액 속에도 당분이 계속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고지혈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밥, 빵, 면, 떡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많이 선택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유지가 되면 점점 췌장은 지쳐가게 되겠죠.
늘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만들어내니까 췌장의 베타세포가 점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도 너무나 자주 나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인슐린의 활동이 무디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점점 베타세포가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분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있어야 운반이 되는데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당이 사용되지 못하고 뇨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지럽고 당이 당기고 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이런 증상을 보여주다가 점점 당뇨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당뇨병은 당뇨병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2차, 3차 혈관 질환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췌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 질환으로는 주로 췌장염이나 췌장결석이나 췌장암이 있는데요. 췌장암 하면 대표적인 인물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사건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 바로 췌장암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것들이 다 진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췌장암과 또 당뇨와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린 분들의 약 90% 정도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마치 췌장암의 결과 당뇨가 생겼다라고 알 수도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미 당 조절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췌장 질환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 조절이 안 된다 하면 단순히 혈당 강화제를 먹고 더 심해지면 인슐린을 맞기도 하면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은 소화효소도 만들어내고 혈당도 같이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식습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췌장의 건강 상태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를 해야 되는 거죠. 췌장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주 일을 하게 되면 과로로 우리가 쓰러지듯이 췌장도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들 대부분 손가락에 염증이 많이 생기시기도 하고 컴퓨터, 마우스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목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듯이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췌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시작이 혈당 조절로 시작해서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서서히 만성적으로 췌장염은 췌장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암이라는 질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사질환입니다. 유전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최근 후성 유전학의 발전으로 2% 미만으로 밝혀졌고요. 또 당뇨나 췌장암 이런 질병들이 1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에 나타난다는 것은 다 유전 질환이 아닌 나의 관리 문제로 인한 대사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면서 췌장암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식습관을 조절하면 당뇨와 췌장암까지도 모두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